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몇 명 있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한 명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대통령이 이미 바뀌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진짜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가짜 대통령인 윤석열 씨를 향해서 점령군 노릇을 한다. 이런 식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너무 편한 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에는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대충 사람마다 다르게 풀이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윤석열 씨의 법적 지위는 대통령 당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에서는 얼마 전부터 사람자라는 글자를 싫어해서 사람인으로 고쳐서 당선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감상 썩 좋지도 않고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적절치 않아서 나는 웬만하면 당선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그러면 당선자라는 것은 누가 부여한 지위인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부여했을까? 그것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국민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다 득표자가 되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신이 당선인이다 하고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최다 득표자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바로 이 당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서 대통령 당선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선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그리고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그 지위를 인정받는 공무원인가? 아직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후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냥 당선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그러면 후보를 넘어서서 당선자가 됐는데 아직 대통령은 되지 못한 이 중간에 걸쳐 있는 그런 위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 당선자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이 된다. 날짜만 지나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을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취임이라는 말을 하지만 임기를 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또 근무를 시작하는 그날까지 아직은 미확정 상태에 있는 어중간한 그런 위치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지금 5월 1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월 10일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이 당선자의 지위를, 그 자격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방어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당선자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본인이 당선자 자격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91조의 2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개시를 하기 전에 어떤 사정으로 사퇴하면 당선자의 자격을 잃게 되고 대통령 당선자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만일 우주인한테 협박을 받아서 아무 이유 없이 사퇴해버리면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선자는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당선자입니다. 그런데 당선이 없었던 것으로 돼버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92조에서 규정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당선인이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윤석열 씨가 5월 10일이 되기 전에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그러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이런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 그 자격을 잃게 되면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국적 상실이라는 것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선자의 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이 경우에도 없어질 수 있다. 또 당선이 무효로 될 수가 있습니다. 내내 같은 공선법 제192조에서 규정을 하는데 임기 개시 전에 이런 것들 어느 것이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그러면서 어떤 규정을 위반해서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또 제52조 제1항 각호에서 어느 하나,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른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선자의 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고 보면 당선자의 자격을 5월 10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또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자로 계속 있는 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10일까지는 당선자의 자격을 지키는, 방어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앞에서 이야기한 그 어떤 사유로라도 당선자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또 뭐 차점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선거는 한 번 하고 나면 거기에서 득표율이 얼마였든 차점자였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뭐 사람들은 그게 아쉬워서 내가 몇 퍼센트 받았는데 이런 소리 하는데 무의미하다.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당선자를 어떤 특별한 지위로 인정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헌법은 당선자에 대해서 별로 눈길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이런 것으로 또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상 지위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기 개시 때까지 살아서 그 자격을 유지하면서 가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새로 뽑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선자의 그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당선자는 그러면 어떤 권한이 있을까? 지금 보면은 마치 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공무원을 위로한다고 방문하는 일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한 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국민들이 그냥 곱게 봐줘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면 당선자의 권한은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뭐 권한은 별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거 규정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 얼마 동안 당선자일 수 있는가를 규정합니다. 그것이 제3조 제1항인데 그것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이 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 전날까지 그때까지 당선자다.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당선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한은 어떤 권한이 있는가? 이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다. 대통령도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무슨 권한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는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안에서 정한다는 겁니다. 권한이.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조직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도 없고 단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정을 한다.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갖느냐 하면은 대통령직 인수를 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인수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걸 하는데 좀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별 대단한 권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당선자에 대한 예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법 제4조에서 규정을 하는데 이게 임의조항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하면은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씨와 그 아내에 대해서 진료를 받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해줄 수 있다. 이게 예우입니다. 이들을 무슨 대통령 취급을 한다. 그런 거 아니고 경호를 해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서로 그렇게 관리로서 해온 것이고 법에 보면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두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당선자의 권한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파악을 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파악을 하는가? 정부의 조직이 무엇인가를 파악합니다. 정부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파악합니다. 정부의 예산 현황이 어떠한가를 파악합니다. 이게 인수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입니다. 당장 5월 10일이면 들어가서 정부의 행정 업무를 해야 하니까 모르고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라고 합니다. 권한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부의 조직을 파악하는 것이지 정부를 조직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통령이 뭐를 하는지, 뭐를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멋들어지게 공약을 쏟아낸 겁니다. 그래 놓고 내가 이거를 없애겠다, 이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거는 단지 내 생각이다 이래 놓고 임무를 개시한 다음에 그때부터 실무진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수위원회가 살아있는 기간에는 당선자 지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법을 안다면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정부를 조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정부 조직을 바꾸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이거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취임 행사 준비, 또 국무총리 후보자를 당선자가 요청을 했을 때는 그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할 수 있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인수위원회는 당선자가 독단으로 대한민국의 체제와 법률과 또 직접적으로 현재의 대통령과는 독립해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의 대통령 아래에서 행정안전부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 인수위원회가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수여를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죽은 목숨이다.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같은 법 제11조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것들 훨씬 많겠죠.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협조, 그거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거 협조해 줄 수 있다. 인수위원회 다 이 밑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 이 밑에서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하는 겁니다. 현재의 정부, 현재의 대통령과 적대 관계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와 그 인수위원회 여기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의 정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당선자인 신분에서 이거를 지금 실행하겠다고 온 행정각부, 종합청사 이런 데를 들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없고 그런 임무도 아예 부여되지도 않았고 그의 그러한 요구에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이런 것을 모르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다음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공약은 언제 이행합니까? 자기가 임기 시작한 후에 공약 이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당선자 신분일 때 이거는 누구의 임기입니까?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되겠죠. 이거는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년 후에 다시 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시작되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의 당선자는 그 당시 현재 대통령 밑에 그 대통령의 행정 집행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헌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취임에 즈음하여 하는 선서, 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자기의 임기가 개시됐을 때 그때부터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어떤 행정조직도 꼼짝도 하지 않는다. 또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나온 것을 보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눈치를 봤다 해가면서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3월 말까지 국방부 청사에 10개 층 거기에서 직원이 1000여 명이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즉시 방을 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랬는가 그랬더니 5월 10일부터 이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10일에 들어와서 그곳을 쓰게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그러면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앞서서 다 빼주자고 했다.
이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가? 이거는 심각한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밖에 있는 조직인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질서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씨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윤석열 당선자는 구상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명령을 하고 거기에 국방부가 따랐다. 윤석열 당선자의 속마음을 읽고 거기에 국방부가 따랐다고 한다면 그 국방부는 일단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권력의 줄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자기 무기 날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것이 청와대가 왜 청와대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다음 그 차기 대통령이 쓰게 되면 용산 국방부 청사가 청와대로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거기가 청와대였기 때문에 청와대입니다. 만일 윤석열 당선자가 집무실을 옮겨서 다른 곳에 가 있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청와대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는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그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 대통령인 공무원에게 청와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공무원에게는 어떤 그 시설, 그 청사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부여되는가? 그냥 뭐 집무실, 비서실, 경호처 이런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그 자리, 청와대가 있는 자리, 그곳의 이름이 청와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 데로 옮기면 청와대를 쓸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 이러고 있어서 국방부가 지금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편의상 서로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국방부가 알아서 청사를 비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 있는가? 국방부가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이전을 하려면 정부청사 관리 규정이라는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청사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이 규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청사, 지금 뭐 정부 종합청사, 국방부 청사 이렇게 부르는데 청와대도 사실은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그래서 청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국가가 이러니까 정부는 몽땅 국가 밑에 있습니다.
계급이 아래다. 그러면 청와대도 여기 들어가야 하겠죠. 청와대가 없어지고 대통령 집무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주체가 누구냐? 국가라는 것이죠.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 이게 이제 집무실 이런 게 될 겁니다. 그 공무원의 주거용, 이게 관저, 공관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로 한 건물, 부대시설, 그리고 그 땅, 이것을 청사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 청사를 내놓고 옮겨가려고 할 때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 규정을 보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위에서 승인이 나야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마음 좋게 비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국방부가 이런 절차를 모르고 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정말 지금 당장 그곳을 비워주겠다고 하고 실행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원래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헌법 그리고 법률에 복종하는 법 로봇입니다. 자기가 곧 법인 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따라서 대통령은 그리고 모든 공무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지위가 높아 보이는 그런 모든 공무원은 항상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작동되는 법 로봇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윤석열 당선자로서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청와대에서 점령군 같다는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태까지 대통령 당선자가 점령군처럼 설친다. 이렇게 현재의 대통령 측에서 좀 고깝게 여기는 것은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어느 부에서 지금 자료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불러들이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고, 물론 그 과정은 다 법 절차에 따르겠지만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동안 5년 동안 겪지 못했던 자기하고 비슷한 권한을 지닌 것처럼 대우받는 또 다른 인물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점령군 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데 이제 임기가 다 돼가니까 인사를 하지 말고 미뤄둬야 옳지 않느냐. 물론 현재의 대통령이 반드시 법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국민의 일꾼으로서 그런 일을 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고지식하게 말을 한다면 여기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누구를 사면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국방부를 당장 옮겨라. 정부 서울청사를 내가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단히 점령군 노릇을 하는 건데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는 결국은 인수위원회를 바탕으로
대통령직 인수를 하는데 전념을 해야 하는데 오늘 현재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이 인수위원회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임명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수위원회 자체가 아직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안철수 씨는 인수위원장 내정자라고 해야 할 겁니다. 물론 당장 내일이라도 인수위가 발족을 하면 그때부터 인수위원장이 될 것이고 인수위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윤석열 당선자는 어째서 마치 현직 대통령 같은 짓을 했던 것인가? 모든 것이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옮길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됐든 총리관저가 됐든 총리 공간이 됐든 아무것도 옮기거나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부의 기관이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윤석열 당선자의 명령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5월 9일까지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자기가 지금 헛개비다.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상의 선서를 하지 않았고 아직 임기가 개시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지금 임기가 개시되면 그 즉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그 법적 지위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를 옮긴다 하는 것도 당선자는 못 옮깁니다. 그렇다고 이제 임기가 다 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옮기겠습니까? 다른 일도 많은데 당장 지금 국방을 책임지는 것도 외교를 책임지는 것도 모든 현재의 이 집행정부가 달리고 있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책임지고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가서 자기네 살 집 찾고 사무실 찾고 그거를 무슨 백악관처럼 꾸미겠다고 하고 안 그래도 이 질병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해서 국민들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또 미래도 전망도 어두운데 지금 이거 자기들 살 집하고 또 집무실 이런 거 옮긴다고 하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다고 합니다. 선거 때도 그렇게 갖다가 뿌려놓고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쓰고 지금 아직 당선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집에다가 그렇게 돈을 퍼붓겠다고 하는데 자기들 들어가는 건물에만 드는 돈을 지금 언론에는 흘리고 있지만 거기에 있던 그 국방부면 국방부, 종합청사면 종합청사 거기에 있던 그 공무원들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또 생각을 하지 않는가? 돈만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필이면 국방부를 건드려 놔서
이게 안보를 허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자기들 허영심 때문에 일을 벌여놓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인수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만 해야 한다. 아무 명령, 실행 명령은 전혀 내릴 수 없다. 이것이 그 요약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5월 10일에 청와대에 입주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데 아무 데도 비워줄 수 없고 미리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행정각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청와대에 입주를 하라. 그리고 임무 개시를 해라. 그 다음에 공약을 어떤 걸 이행할지 그 다음부터 할 문제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해의 예산이 책정되면 그게 이미 계속해 오던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해의 예산을 몽땅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사업에 넣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